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장소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이고요. 저는 오늘 회계사님도 만나고 법무사님도 만나고 은행 지점장님도 만나가지고 저희 밀락동 풀빌라 짓기 위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네, 제가 밀락동 풀빌라 부티크 호텔 법인으로 취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인은 운영하는 게 개인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로 할 것이며, 그리고 법인의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분율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또 자본 잠식 관련해서 또 자본금을 얼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 제가 상담받은 내용 리얼하게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궁금한 게, 그럼 이 자본금 5억 같은 경우 나중에 폐업할 때는 가져올 수 있는 돈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 내가 투자한 자본금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도 네. 그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계약서 쓸 때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고 추후에 법인을 바꾼다고 했는데 벌써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이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캐게 처리할 때 그냥 계약서 청구하고 법인 만들기 전에 지금 벌써 물건 샀기 때문에 제 돈이 4억 5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요? 계약서에 법인으로 이름을 바꾸잖아. 그죠? 네네.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가수금 처리해놓으면 돼. 이건 가수금을 하고, 이건 저희가 3년 정도 후에 매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굳이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각할 것 같으면은 매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또 매각하면 매각 차익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 뭐 차익을 애들한테 조금 배분해 주겠다 생각하면은 애들 지분은 뭐 1% 5% 정도 넣어도 큰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애들이 그 증여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자본금을 넣을 때는 2천만 원 상관없잖아요. 미성년 자녀. 돈이 애들이 이름으로 뭐 쓸 거니까 네. 부모들이 돈을 넣어줄 거잖아, 자본금.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증여신고 해야 되거든요. 아직 증여세가 없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억짜리다 이러면은 성년 5천만 원짜리 한 명을 떼준다면은 지분율이 10%밖에 안 되겠죠. 그죠? 네네. 2천만 원이면은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겠죠, 그죠? 지분율이 많이 돌아가진 않는데. 그래도 애들 돈 마련해줄 방법. 뭐 꼭 그리고 나중에 매각 차익이 생기면은 네. 우리가 나중에 뭐 법인 청산하게 되면은 애들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배당세 22%인가? 15.4인데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거의 한 25% 30% 한다고 봐야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주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라도 막 몇천이나 막 1억이라도 배당을 시켜가지고 애들한테 주겠다 하면은 애들 지분을 넣어도 큰 상관은 없지. 근데 지분율이 많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 내 말이야. 그죠? 나중에 이걸 매각했을 때 우리 법인세 내고 이제 또 가져오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상관은 없고. 예. 그래서 이게 주식수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거하고 안 넘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1% 더 많으면 그렇죠. 주주총회를 해갖고 뭐 이상은 뭐 다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주주총회한테 반대했고 그냥 뭐 아무 쭈도 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다른 거 생각할 건 있어요. 법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니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식수죠. 주주. 그다음에 이사는 어차피 뭐 2분밖에 안 쓰신다 하니까. 네네네. 뭐 이사는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러면 편하니까. 그럼 주주총회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주주총회. 이사 그럼 이제 넘어가고 결정권. 안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50%가 넘어가면 결정권 다들 없는 거고, 안 넘어가면 이제 뭔가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거고. 맞네요. 반대하게 되면 이제 딱 뭐 매각이라든지. 제 와이프 친구가 대표이사 법인인데, 네.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동업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제 딴지가 자꾸 들어와요. 주식수로 꽤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태클이 들어와. 뭘 하려고 하면 인감을 안 줘. 돌아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니까. 네. 동업이 어려운 점이 그거네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비율을 정해야 된다. 1%라도 더. 예. 초창기에 손실이 나잖아,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적자가 네. 나요. 왜냐면 지금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나는데, 그럼 자본금 잠식이 들어가기. 그죠. 년도, 둘째 년도까지. 잘 되면 둘째 년도부터 적자가 되지만. 1년은 무조건 자본금 잠식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적게 해놓으면 자본 잠식, 부채 비율하고 자본 잠식 비율이 높아져 버려요. 재무가 박살을 나버려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다음에 신용평가를 하면 만약에 처음에는 우량 A 나왔는데 다음에는 C가 나오는 거야. B나 C. 그러면 시설대 할 때 왜 2, 3년을 잡느냐면 이걸 알고 다시 돌아오는데 1, 2년 걸리니까 3년 돌아올 때는 흑자됐을 때 다시 신용평가를 하고 맞아요. 그 3년 찾더라, 신규범위는. 네. 그래서 3년, 될 수 있으면 3년을 잡아. 막 전금리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으면 2년을 잡긴 하는데 그래서 3년을 잡는 거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뭐 수익률이 안 좋은 데는 3년이 가도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부채 비율 자본금 5%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자본금을 될 수 있으면 10% 이상을 자본금을 해놓으면 부채 비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리 산정할 때도 그렇고 연장할 때 상한 비율 하락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상환 금액을 높게 책정할 거 아닙니까? 보통 최초 취급 금액의 3년 지나면 10% 이게 건강한 룰이에요. 그걸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등급이 좋고 뭐 이런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러진 않을 거니까.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길어졌는데 결론은 나중에 향후에 상년 신용 등급 때문에 자본금을 조금 올리라 그러고 너무 낮춰놓으면 잠식이 완전 잠식이 일어날 수 근데 있거든요. 5억을 계속 통장에 넣어놓을 순 없잖아. 어차피 쓸 거니까, 그걸 투자니까. 자본금만 재무제표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재무제표 맞아요. 딱 끊고 끝나는 거잖아요. 빼면 되잖아. 저도 지금 돌려야 되니까, 이게. 네. 어차피 지금 계약금 중도금이 5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돈 그러니까 쓰면 일본 돼요. 분들도 그게 돈이 계속 잠기는 줄 아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도 그거는 다 맞아요. 빼면 되는 거고